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속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종목들,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저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너무 설레요. 이 경부고속도로 지나갈 때 얼마나 불편했어요. 지하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해저터널 테마 빛을 볼 수 있을까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가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현실화되면 정체가 네. 해소가 되는데 네. 또 막대한 사업비도 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관련주 먼저 살펴볼게요. 야, 특수건설은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25% 급등, 동아지질 10%, 우원개발, 자연과 환경 뭐 네 종목 오늘 뽑아봤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부장님 그래서 이거 언제 현실화돼요? 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종목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종목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슈부터 정리해주세요. 네네, 뭐 기본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 지하화 검토 소식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요즘에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핫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건 시장에서는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특수건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슈 개념으로 해서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목표가를 제시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제가 좀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특수건설. 오늘 무려 뭐 25%, 26%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 시청자님도 오늘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요. 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절하게 이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눌림목 시점이 오게 되면은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그거는 그냥 지나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펀더멘탈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예. 그래서 특수건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뭐 난강토공도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한 19% 정도 올랐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흐름을 줬을 때 제가 볼 때는 눌림목 시점에서 대응을 하셔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동원개발도 함께 보십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다음 질문이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설마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시겠죠? 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고요. 뭐 다양한 종목 있었죠. 특수건설을 비롯해서 3가지 종목 짚어주셨는데 살짝 눌림목 보였을 때 접근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도 클 것이고 또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테마, 오늘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자율주행 테마, 올해 경이로운 주가 폭등 이어질까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관련주가 혹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네. 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모비스, LG노텍, 트루윈, LG전자, 자율주행차 관련주 사실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중에서 텔레칩스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어제 이제 MCU 개발을 했다. 네네. 근데 그게 한 98% 정도가 수입에 의존을 했던 거라면서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우리가 쓰여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 오늘 장중에 한 8%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란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할지. 네, 눌렀을 때 매수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매수 관점이신가요? 저는 뭐 전일 대비해서 이제 가격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가격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한 종목들이 기존에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한 2월 한 중순까지 핫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개별 종목들이 다시 또 이슈를 또 부각시키기 시작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칩스가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출시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MCU 32 나노급의 공정용으로 설계 개발된 것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난 달부터 시범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팅크웨어라는 종목도 자회사가 국책과제를 레벨 4 자율주행차 레벨 4 이러한 그 국책까지도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네. 전해지면서 관심이 다시 올라오게 된 거죠. 사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하게 자율주행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인 목표는 모든 게 복합적으로 기술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에 그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스마트카가 되게 되는 건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 나오면은 다시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이제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 선택하셔야 되겠죠. 텔레칩스가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에 강하게 상승해주고 강하게 상승 모멘텀 줬기 때문에 오늘처럼 음봉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실현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눌렸을 때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텔레칩스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율주행 관련주가 잘 움직였는데 지금 좀 재미가 없다. 그런데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개별적인 종목을 오늘 조금 더 준비를 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자율주행차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그 칩셋 미디어를 보셔야 됩니다. 칩셋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좀 오늘 보고 있는 살짝 거고. 보고 갈까요? 텔레칩스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 상승했다가 다만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오늘은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매수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16,250원인데 지금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추후에 비중 있는 투자를 위해서 지금은 조금 정도 공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17,300원이 오늘 만약에 17,300원 추후에라도요. 17,300원이 돌파하게 되면 강한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비중 있게 실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야기가 좋은 게 있다더라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그 이연되었던 로얄칩 그 수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연이 돼서 칩셋 미디어가 좀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실적. 아무래도 이제 라이선스 계약 건인데요. 지난해 1분기 3건에서 4건은 늘었고 로얄팁 지급 고객 수가 20개사에서 23개사로 늘었고요. 로얄 적용 칩이 약 2천만 개에서 올해 1분기에 4,300만 개까지 거의 2배 이상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칩셋 미디어가 그 전에 좀 미루었던 부분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칩셋 미디어의 실적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칩셋 미디어 17,300원을 지지하면 넘어서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 사실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목표가는 현재로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세 대응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굳이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22,000원까지 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00원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0원까지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잡아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살펴보시다가 저희도 추후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흐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3,198, 장중에 3,200원을 회복하는 흐름들로 생각보다는 강하게 가고요. 공매도에 대한 충격들을 슬슬 벗어납니다. 이슈 MB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